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생구소 양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는 뭐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불안한 측면보다도 씁쓸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 더군다나 수급상 아주 중대한 긍정적 변화까지 있어서 우리 증시가 별다른 조정 없이 별다른 또 고민도 없이 곧바로 연속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나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런 상황이 하루 만에 약세로 반전되는 모습, 약간은 실망을 넘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 또 지수로 봤을 때 약간 까다로운 그런 장세이긴 합니다만은, 이 중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우리의 핵심 종목이고 중심 종목입니다. 현재 약간 약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중요한 종목들은 SAP 반도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실 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스는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어닝 소파지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SFA 반도체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데요. SFA 반도체는 원래 반도체 관련 들어서 지수에 연동되는,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급등을 했고요. 그 상태 거래까지 터져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흔들릴 만도 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양새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핵심이 되는 요체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몇몇 종목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SAP 반도체인데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몇몇 종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홍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설날 연휴 제일 마지막 날, 1월 27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5시 사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 지하 1층 9호선 신논영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 송지엽 회장과 저 2차 대학 양호석센터장입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인데요. 꼭 한번 참가를 해보십시오. 좋은 어떤 성과를 얻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왕 하는 김에 홍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현대체험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합니다. 원래 정회원은 12개월에 500만 원으로 결코 싸지가 않죠.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체험하시라고 VIP,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큰 부담은 안 되실 걸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어,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정형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오후 문자 2번 나가고요. 추천주, 주도주 브리핑을 이제 해드릴 건데,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종목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참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예금주는 전대연구소 이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을 하셨으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010-2420-0553으로 숙명과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 말씀은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구석이 좀 있죠.
미국 증시가 사실은 어제 우리 증시가 급등했던 가장 큰 심리적 배경이 됐던 것이 미국 증시가 급등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급등했었죠. 장중에 50 몇 포인트가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선물로 그에 대응을 했고 우리 국내 기관들은 현물로 적극 매수함으로써 지수를 한껏 들어올리는 그런 결과까지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건데요. 막상 미국 증시의 뚜껑이 열고 보니까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죠. 물론 지금 나스닥이나 또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상승세를 좀 지켜서 사상 최고치 갱신세를 유지는 했습니다만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서 전체적으로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증시에 당장 심리적으로 약간의 역작용, 부작용으로 작용되는 듯한 미국 증시 실망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태도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미국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나 증시는 중국발 악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폐렴입니다. 우한 지역의 폐렴 문제, 중국 내에서도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가까운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 내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크다라는 것이 약재로 작용될 만하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스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단기간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추세 속으로 큰 문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훼손시키는 정도의 큰 문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비단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 증시에도 현재 악재로 작용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악재 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또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한제도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악재가 되긴 하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 하에서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거래소 코스닥 양쪽 시장을 모두 쌍끌이 형태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순매수했습니다. 14거래 금년 들어서 내내 계속 매도했던 그들이 15거래일째 어제입니다. 1월 22일날 수요일날 2,800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전환된 스탠스를 보였다 하는 건데요. 기관이니까 그러한 전환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순매수, 롱 포지션,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서 그 신뢰성이 꽤 높다라고 제가 진단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진단과는 전혀 다르게 하루 만에 기관들은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들은 또 손을 잔뜩 매도를 이런 경우는 때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현재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선물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0.5 이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크게 불안하거나 하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래도 콘텐고 선물 지수가 강할 때 나오는 그런 현상, 그런 상태를 콘텐고라고 합니다. 콘텐고 상태가 나름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여태까지 그려봤듯이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선상에 놓여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로를 들여다보면 역시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동행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IT 대형주들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강한 것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제1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향, 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차가 반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투자적인 반등세에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바이오주나 또는 제약사들이 그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테마적 흐름선으로 봤을 때에도
순환매 차원에서 바이오주나 또는 제약주들이 움직일 만도 할 텐데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수 약세제가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더욱더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셀트론을 비롯해서 또 한미약품도 그렇고 유한양행 이런 종목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코스닥을 보면 더 처참하다고 할까요?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HLB를 비롯해서 펩트론 이런 종목 현재 또 제넥신도 약하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한 채 현재 판단하기가 어려운 미궁 속에 빠진 듯한 그 느낌마저 든다는 건데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역시 IT 관련주들은 현재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눈에 띕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재 MC넥스 같은 종목이죠. 휴대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매우 의미 있는 종목이고요. 또 우리 종목인 SH 반도체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네페스도 최근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고 같은 종목도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다 했을 때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판단되고 오늘 약간 약하지만 SNST 같은 종목, 또 FST 같은 종목도 비메모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별반 조정을 안 받고 있는 오히려 올라갈 만큼 어, 크게 죄송합니다. 크게 주목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자, 중원부원 말이 많았습니다. 종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부분부터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삼성바이오 에피스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별도 기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치사업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 4분기 지금 매출이 3,133억, 작년 동기 대비 76%나 급증을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엄청나죠. 거의 9배 이상. 근데 재작년에 동기가 재작년에 4분기 때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죠.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부여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규모는 커요. 1,000억 원 넘게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34.1%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셀트론 수준이거든요. 초우량 종목들이 올리는 그런 정도의 아주 좋은 영업이익률입니다.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를 통해서 자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일궈낸 시점이 사실은 작년부터 간신히 시작했다고 할 정도인데 시작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벌써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형도 외형이지만 그 내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 위에 올라섰다는 것 외에 그에 따라서 그 내용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4분기 때부터 좋아지고 있고 그것이 금년 내내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CMO 위탁 대리 생산과 관련된 수주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몰려 들어온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금년도 그 대기 수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뒤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폭이 넓게 CMO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하죠.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작년 4분기 거쳐서 금년 실적은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11로 4종이 있습니다. 4종이 시판되고 있죠.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킬 정도로 절찬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금년에 미국에서 론칭을 해서 이제 막 시판이 돼서 구체적인 성과를 연결될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를 발판으로 해서 작년 매출 1조 넘었고 금년에도
매출 1조 4천억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출 신장 및 내실도 급하게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양쪽 다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좋고 그 자회사 에피스도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전 중에 주가만 따지더라도 여기서 끝이겠느냐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뭐 50만 원, 60만 원만 보지 말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당장 벌써 50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단기 목표 가격은 60만 원, 65만 원 보더라도 장기 추세적 관점에서의 목표 가격은 여전히 100만 원 정도를 보고 좀 길게 보고 계속 가볼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종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엇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타이틀 이렇게 달았어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인 못하는 거고요. 다들 인정할 겁니다. 그것도 그건데 가만히 보면 SAP 반도체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있죠. 이 종목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죠. 이 종목도 어마무시하게 보세요. 작년 12월 후반부터 급등을 하면서 그 짧은 사이에 주가가 만원에서 3만원 근처까지 거의 3배로 급등하는 거의 기적 같은 급등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 있죠. 그런 정도입니다. 상황이 그럴 정도로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이 현재 크게 또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하는 것. 또 리노그룹 아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바 있었죠. 리노그룹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상승세가 최근 12월 중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죠. SAP 반도체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탄력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의미 있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테스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고요. DB 하이텍 이런 종목도 상당히 강하죠. 또 그 외에 FST, SNST 같은 종목도 그 맥을 잇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상당히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스탠스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부터인가요? 10년간 2030년까지 초대 규모 133조 원을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주요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하여 1등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통신칩 AP 부분, AP는 휴대폰,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AP, 자동차용 반도체, 이미지 센서, GPU는 그래픽 카드 쪽이고요. NPU는 신경망 처리 장치, 이거는 AISE는 핵심 중앙 처리 장치,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을 삼성전자가 현재 1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등을 하겠다는 것이죠. 통신칩이 현재 4위, AP 부분도 4위, 자동차용도 한 3, 4위 정도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2위, 현재 소니가 1위죠. GPU 부분 아직 명함도 못 내밀고요. NPU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아주 당찬 그것도 원대한 포부를 현재 세웠습니다. 이런 거 경쟁 업체가 만만치 않죠. 퀄컴, 세계적인 업체죠. 소니, TSMC 같은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과 나란히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런 업체들과 다면적으로 경쟁한다는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치 세계대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로 그 결의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룹에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사운을 걸고 이런 세계적인 업체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를 갖고서 전쟁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 결의가 대단하다. 해서 삼성그룹의 온갖
지금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준비 상태가 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부터 시작했던 비주력 계열 웬만큼 다 정리를 했어요. 삼성그룹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 삼성테크인 또 화학계통 계열사들 다 정리를 해서 뭔가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세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하지 못하는 솔루션 부분, 기타 다른 어떤 기술 등을 내부에서 수혈받는 작업을 끊임없이 매우 의미있게 진전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벌써 약 한 6, 7년 정도에 걸쳐서 25개 해외 기업을 인수한 그런 상태이면서 동시에 NXP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입니다. 여기를 인수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인수하면 큽니다. 약 50조 원 정도, 최하 5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업체를 인수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뜻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인수가 성사된다면 그 파장 효과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끝에는 것은 해외 기업과 협력 내지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 관련돼서 BYD, ASML은 네덜란드계 노광용 장비, 노광 장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 AMD와 협력을 해서 뭐 현재 그래픽 카드나 기타 다른 반도체 칩 설계 기술을 현재 습득하고 있는 그런 협력을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그 전과 다른 삼성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AP용 자동차용 엑시노스 시리즈라고 하죠. 특히 휴대폰에는 엑시노스 9 시리즈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용으로는 엑시노스 오토 시리즈가 나가고 있죠. 그것이 그 호응도, 시장에서 반응도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도 한 발, 두 발씩 이를 통해서 세계 선두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그 속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만큼 비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만큼 대접받을 수 있을지를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그것도 뼈저리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모듈은 일단 제목만 보도록 하죠. 어떤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칩이 있으면 그 칩을 개발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팹리스라고 하죠. 공장이 없는 팹리스 업체들. 우리나라는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앞서 잠깐 봤던 AD 테크놀로지가 되고요. AD 테크놀로지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차트를 쓰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네요. AD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드라마틱해서 더욱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또 설계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그 부분 경쟁력을 유지하고 삼성전자와 서로 협력 관계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는 현재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이고요. 그 외 설계 자산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칩센 테크인가요? 잠깐 그 제목이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 점검 나왔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칩셋 미디어가 되겠네요.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도 설계 자산과 관련돼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칩 설계 개발의 설계 부분도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노광공정이 됩니다. 노광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쏘여서 현재 그 뭡니까 반도체 원판에다가 칩 설계 그림을 그리는 작업, 그것을 노광공정이라고 합니다. 노광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초단파 노광 장비 쪽입니다. 하지만 이 극초단파 노광 장비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거의 생산을 못하고 있는, 사실상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고요. 노광 장비 말고 노광 공정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몇몇이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현재 SNS텍 같은 경우에 그에 해당이 되죠.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노광 보니까 빛의 회로를 그리는 사진 원판, 필름 원판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빈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는 점에서 역시 노광 공정 관련된 또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중요한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FST가 있습니다. FST 같은 종목은 현재 노광 공정의 한 부분으로서 포톤 마스크가 필요한데 그 포톤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펠리텍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FST가 최근에 부각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로 한간에 많이 알려진,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던 종목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이런 화학 제품인데요. 노광 공정에서 현재 즉 빛을 받아서 현재 반응하는 화학 재료를 뜻합니다.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라는 것인데 그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이 되죠. 거의 90%가 일본에서 공급이 됩니다. 겨우 10% 정도만, 그것도 LCD용으로 동진 세미캠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반도체 공정용, 반도체 노광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감광의 공장을 설립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만큼 그쪽으로의 전향도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입 대체 효과나 어쨌든 삼성전자도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육성하고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까지 받을 수가 있고 실적도 나쁘죠. P와 PBR도 높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LCD용이 아닌 반도체용 노광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가 활성화되고 그쪽을 공급하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 종목도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들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비메모리 3대 분야, 비메모리 3대 핵심 분야. 비메모리에서는 칩 설계 부분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노광 공정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공정이 이게 더 보편적입니다. 패키징 공정입니다. 지금 DRAM 쪽에서는 패키징 공정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정도로까지 중요하지는 않는데 비메모리에서는 미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전반적인 반도체 칩 그 자체 미세화도 중요하지만 패키징 자체, 칩을 묶어주는 거죠. 칩에 묶으면 패키징이라고 해요. 이 패키징 공정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외형을 특수하고 또 현재 패키징 그 자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SAP 반도체, 또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패키징 테스트와 관련돼서 패키징 테스트는 레노공업이 있고요.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ISC도 있습니다. 약간씩 그 핀 공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약간 차이를 두되 전반적인 현재 사업 방향은 같습니다. 패키징 공정 쪽, 패키징 테스팅 공정 쪽입니다. 해서 리노공업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이 종목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워낙 또 우량한 종목입니다. 8만원짜리인데 이거 아마 10만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 그렇고요. 그리고 ISC,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S&P 반도체 우리 종목이고요. 누차 설명드렸으니까 설명을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라. 테스라는 국내 유일한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이건 패키징이 아닙니다. 웨이퍼를 검사하는
작업, 검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관적인 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그 맥의 한가운데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도 보면 지금 칩 개발이나 설계,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패키징 쪽이다 했던 건데, 그 전에 노광 공정 중에 일부 소재 쪽이 중요시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편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이 SAP 반도체 등의 현재 패키징 쪽인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넷페이스 정도가 돼요. 넷페이스도 지금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관계가 돼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설 투자와 관련된 변수, 물적 분할과 관련된 약간 변수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잠재력이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면 이 시장의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